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반기에 특히 4분기에 과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니까 많이도 왔네요. 그 7번째 촬영하는 동안에 이 동영상 컨텐츠 만드는 동안에 저는 줄기차게 계속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분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일산 이 백마마을만큼은 오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오를 예정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앞으로 계속 내년에 21년도도 오를 거고 22년도도 오를 거고 창릉 3기 신도시가 입주되기 전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심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심각한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죠? 계속 제 예측대로 만약에 맞아떨어진다면 제가 2017년도부터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계속 올랐잖아요. 물론 중간에 23번이나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떨어졌다 올라갔어요. 그죠? 그때마다 떨어졌다 올라가고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졌다 올라간 거면 떨어진 겁니까? 올라간 겁니까? 올라간 거죠. 그죠?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만 보더라도 17년도에 7억 얼마였고 18년도에 8억 얼마였고 19년도에 9억 얼마였고 20년 지금 올해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계속 끊임없이 1억씩 올랐단 말이에요. 아파트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산 그 폭락론자 그 서울의 유명한 그분들은 폭락론자들이에요. 좀 이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사람들이죠. 17년부터 계속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떨어질 때도 있지만 계속 줄기차게 올랐으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건 그 몇 개월이죠. 그죠? 떨어지는 시기고 1, 2개월 길면 6개월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그 맞은 건가? 폭락론자들이 특히 일산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무진장 떨어질 거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떨어졌습니까? 37평 4단지 기준으로 올 초만 해도 5억 천이었잖아요. 지금 그저께 신고된 가격이 6억 5천입니다. 6억 5천 4층인데 6억 5천에 실제 거래가 된 찍힌 거를 제가 봤습니다. 무려 1억 4천, 1억 5천이 오른 거죠. 그죠? 이 8개월 동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말을 믿고 안 산 사람들, 무주택자인데 안 샀어요. 그 사람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까 왕창 떨어졌을 때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1억 5천이 올랐으니까 그건 누구 탓입니까? 그 폭락론자 그 사람 탓입니까? 난 본인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폭락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안 산 게 문제가 된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설사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믿고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나의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1억 5천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날린 거죠. 그죠? 그냥 레버리지 그냥 은행에서 그냥 담보대출 받아서 사는 거 50% 나오니까 내가 지금 3억 전세로 살고 있으면 6억짜리 가서 좋은 거 담보대출 받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 초저금리니까 당연히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리고 풀린 유동자금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전 세계 경기가 엉망인 건 맞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동성과 초저금리, 수요와 공급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0대가 막 패닉 바잉할 정도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가장 많이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이 전 투자라고 봅니다. 30대라고 합니다. 뭐 분양권 기다렸다가는 자기한테 순서가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무리한 투자를 해서 이제 산 거겠죠. 저는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30세 이하라도
소득이 있으면 뭐 70만 원 이상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이제 세대를 분리해서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 중에 직장이 있는 자녀분 중에 30세 이하라도 집을 사라고 한번 적극 권해보십시오. 아파트 담보대출 왕창 받아서 그리고 뭐 5천만 원씩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좀 주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 아이가 사회생활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 든든하겠죠, 그죠? 4억 6,500인데 전세가 4억 2천이니까 4,500 있으면 투자하면 그러니까 5천 증여할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5천을 주면 충분히 4억 6,500짜리 32평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어쨌든 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4분기 때 이 일산 백마마을이 오를 거냐 내려갈 거냐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M1, M2 뭐 수천 조가 풀렸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내년에 7월부터 이제 선분양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창릉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경기도에 이제 퍼져 있는 3기 신도시 선분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분위기가 확 쏠려서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100대 1 지금 거기 DMC 같은 경우 뭐 300대 1도 넘었어요. 그러면 분양을 기다렸다가 300대 1이면 300명이 쫙 달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만 합격이죠? 1등만 합격이죠, 그죠? 100대 1에서 100명이 스타트를 했는데 한 명만 로또 분양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99명은 나머지 299명 어쩌라는 거예요. 또다시 이제 기다리나요? 그러니까 가점제 적용되는 데는 가점이 사실 안 되잖아요. 30대 같은 경우 40대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평균 10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이 있어야 되고 자녀 부양가족 3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청약저축을 넣어야 되고 그래야만 겨우 50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권이 60점대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것도 그죠? 10년 이상 무주택자였어도.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저는 투자하는 게 저는 아파트 사는 게 무주택자라면 전세를 끼고라도 사두고 나중에 여력이 되면 이제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창릉 3기 신도시 선분양 얘기가 나올 때 또 확 올라가고 또 토지 보상 얘기 나올 때 확 올라갈 거예요. 지금 창릉 그쪽에 토지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매달 오르고 있어요. 아직 뭐 정부 측하고 협의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예요? 거기 분양가도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거기가 언제 분양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 몇 달 사이에도 1억 5천이 올랐는데 37평이 5년 6년 뒤에는 얼마나 오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 생각하면 빨리 살수록 오늘이 제일 아파트가 싼 날이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이 코로나가 아니니까 특히 신규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마마을 근처에는 신규 공급이 없어요. 이제 킨텍스는 이미 다 소진됐고 신규 공급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지금 한 50% 이상은 내놨다가 매물을 다 걷어들였어요. 왜?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막 걷어들이고 있으니까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전세가 없다는 건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당연히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얘기.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세 지금 다행히 저희는 유튜브 덕분에 32평 하나 있고 27평 전세가 하나 있고 22평 하나 있고 17평 하나 있고 전세가 각 평형대별로 하나씩 있네요. 다행히 다 유튜브 덕분입니다. 혹시 전세 구하시거나 하면 연락 주십시오. 백마마을에 실수요자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실수요자가 그동안은 이제 막 투기 다주택자들이 투기였잖아. 이제 그거는 이제 없어요. 솔직히 뭐 오늘 오셨던 분도 1가구 1주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취득세를 내고 투자를 한번 해볼 생각이다라고 간 큰 손님이 오셨었는데
전 적극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이제 두 분께서 잘 상의해보고 결론을 내리겠죠. 인구수는 계속 줍니다. 그러나 가구수는 계속 늘어나는 2035년 정도까지는 아마 가구수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수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긴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한 집당 6점 몇 명이 태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한 분이, 결혼한 여자 한 분이 6명, 그래서 베이비 부모에 저도 해당되는데 6명을 낳았었는데 지금은 0.9, 한 명이 안 되는 거, 한 명이. 그러니까 인구수가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가구수가 늘어나니까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거라는 거죠. 적어도 35년까지는. 기타 여기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왜 올해도 오르고 내년도 오를 거냐면, 일단 공교육 학군이 너무 좋습니다. 초품화라고 하죠, 그죠? 중품화라고 하죠, 그죠? 지금 이 5단지는 초품화, 백마초등학교가 있고, 요 옆에 3단지, 4단지 같은 경우는 중품화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 중학교가 있으니까, 백마중학교가. 그 옆에 백성 쪽은 이제 고등학교, 백마고등학교가 있고, 이쪽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석고등학교가 아파트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학군 시설이 더 나가서 사교육 학군이 정말 여긴 잘 돼 있습니다. 백마마을이 학원가에 쫙 학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올해도 오르고 내년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것을 지레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고3 때까지 계속 여기에 축치고 머물러야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바로 나가면 그 공원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차 없는 공원길이 호수공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뭐 조금 반바퀴 돌고 오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조정지역이지만 대출이 50% 가까이 가능하니까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아파트에, 무주택자라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오늘이 제일 아파트 가격이 싼 날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온한 하루하루 행복하게 가족들과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 올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예측을 7번째로 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 일산 백마 지역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4분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 같다라는 측면을 5번째로 이제 얘기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거냐면 부동산 정책, 특히 전세가를 때려잡겠다라는 그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것 같아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전세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전세 매물이 감소할 테고, 두 번째는 재건축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하는 그런 요건이 있어요. 그전에는 뭐 소유만 하면 됐었는데, 재건축하는 아파트에서 네가 재건축 아파트에 나중에 이제 분양받기 위해서는 가서 2년간 직접 살아라 해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 세입자들이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도까지 막 밀려 나오는 전세 난민이, 그래서 이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서울 사람들이 매수를 했고, 또 전세로도 많이 난민 떠밀려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창릉 3기 신도시 분양 때문에 그 거주 여건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2년 이상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였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또 없어지게 되니까 하반기에도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이게 뭐 올 4분기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또 세 번째는 실거주만 허가하는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 대치동이라던가 잠실 이쪽에서는 전세 매물이 아예 급감하는 사태가 실지 들어가서 실거주할 게 아니면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당연히 전세 매물이 없어지게 되겠죠. 네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임차인들이 더 불편해지는, 뭐 저희 공인중개업에 종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전세 세입자를 계속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 수익도 더 늘어났을 텐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4년으로 이제 바뀌게 됐으니까 수익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죠. 어쨌든 임대차 3법이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더 불편하게, 아주 불편하게 하는, 계속 전세 물건이 없어지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폐지했습니다. 신규 임대 아파트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파트의 한정에서는. 자, 저도 임대사업자니까 이제 이 백마마을 3단지 그 다음에 4단지에 새 들어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뭐 임대 전세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팔지 않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전세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세가 어느 정도 전세 대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들이 90% 가까이 전세 시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국가에서 공공임대 같은 경우 뭐 10%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 90%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정부에서 90%까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잘 진행되어 왔고, 또 그것을 발판 삼아서, 그 전세금을 발판 삼아서 나중에 이제 아파트 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근데 그럴 기회마저 막 없애버리는, 오히려 더 전세 시장을 어렵게, 어떤 혜택은 주지 않더라도 민간 임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전세가를 잡는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혜택은 안 줘도 돼요. 혜택은 더 이상 안 줘도 되니까 민간 임대차 사업,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뭐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그리고 세금,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건 여전히 왕창 물리는 거예요. 근데 민간 임대 사업자 계속 살아있게는 하자는 거죠. 그래야지만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4분기에도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 전세가 없다는 건 뭐예요? 아파트 가격이 곧 올라갈 거라는 사전 예고잖아요. 그죠? 전세가를 당연히 상승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6번째, 분양가 규제로 인해서 그걸 로또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죠? 분양가를 규제하다 보니까, 물론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상한제니까 더 낮게, 그러니까 로또 분양이 된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100대 1에 가깝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쫙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등만, 뭐 수능 1등급도 아니고 이건 100명 중에 1등 하기가 쉽습니까? 그 사람만 로또 분양이 된 거예요. 정말 로또가 된 거죠. 그죠? 아파트 분양이. 그러니까 신규 임대 아파트가 당연히 감소하게 되고, 청약 기다리는 전세 수요는 오히려 왕창, 희망 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대들이 막 패닉바잉 하는 거고, 그 패닉바잉 한 사람들이 후회할까요? 절대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도할걸요. 지금 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 1억씩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막 무리를 해서라도 17년도에 산 사람들은 지금 뭐 땡잡았다 하겠죠. 그죠? 몇 억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길 잘했다라고 안도감을 느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로또 열풍 더 이상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 재건축 규제로 수도권 입주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면 신규 전세 공급이 당연히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다 그냥 확 풀어주자는 거예요. 아니, 그 집주인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시장 원리에 맡겨서 그냥 풀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시장이든 임대 시장이든 좀 어느 정도 서울 집값, 아파트 값이, 수도권 집값이 좀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서 확 풀어주자. 그 다음에 8번째,
실거주 의무,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되어 있지만 들어가서 살아라요. 예전에 헬리오시티 막 문제가 될 때 전세가 엄청 쌌었잖아요. 그죠? 5억 후반대에서 6억이었는데 지금 14억, 8억이 올랐답니다. 8억. 불과 2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1만 가구가 되는 이제 규모의 주택 시장이 이제 나오면 전세가 막 많아야 되는데 이제 가서 살아라니까, 직접 들어가서 살아라니까 전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현행법에서.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9번째, 거주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오래 살아야 돼요. 주구장창 살아야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집주인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전세가 물건이 많아질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째, 양도세 감면 실거주 2년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가서 직접 들어가서 집주인이 살아야 되니까 또 그 기간 동안 전세 물량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졌죠. 그죠? 대표적인 걸로 제가 실거래, 그 아파트 실거래 아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7월 10일에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가 43,354건이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9월 4일 기준으로 보니까 14,343건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67%나 감소한 거죠. 경기도에도 7월 10일, 올 7월 10일 38,057건이었는데 그게 지금 9월 초 16,568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마이너스 56.5건이나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히 전세 물건이 사라지다 보니까 전세를 구할 수 없어지다 보니까 전세가가 당연히 부르는 대로 호가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수요가 원체 많으니까. 이제 이사 오고 싶어도 최근에도 전 몇 건이나 전세 물어봤는데 지금 오늘도 그 작은 평수 물어봐서 그 13단지에 17평 하나 있더라고. 하나 12층인가? 1억 6천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을 계속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말씀드렸냐면 부동산 정책, 특히 전세가 때려잡는 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2020년도 하반기에 역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올해 상승하고 딱 말면 진짜 안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어서 더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야, 진짜 창릉 3기 신도시 분양 입주 때까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진짜 큰일인데 걱정입니다. 제발 시장 공급, 수요, 공급에 맞춰 자연스럽게 그냥 돌아가도록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건드리지 말고.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하반기 과연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짐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멀지 않은 미래 일이니까 예측에 가깝습니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예측 중에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선거 총선 결과이고, 두 번째 조정적 해제되고 아파트 가격이 무진장 많이 오를 것이라는 한 4개인가 5개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 하반기에 과연 일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오릅니다. 일례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곡 소사선인데, 소사선이 들어오면 5호선, 9호선을 이용하기가 너무 편리해지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백마마을에 가장 많이 몰려들고 있고, 실제 올 상반기 6월까지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기도에 아파트 투자한, 아파트 매수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일산, 고양시 일산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 그 다음에 뭐 성남, 용인 이쪽으로 쭉 흘러갔는데, 어쨌든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를 매수했다라는 것은 서울 출퇴근이 그나마 경의선 때문에 조금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백마역 주변이 지금 전세는 뭐 매물이 전혀 없고
매수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 아니면 실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세가 지금 전세가 전혀 없는 이 장세가 하반기에 가서 꺾일 거냐?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다들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4단지 37평 예로 들 때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뭐 6천이 올랐다, 5천이 올랐다라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1억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야금야금 계속 가랑비에 속을 젓는다고 계속 올랐던 거예요.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더 높고 어쨌든 대국수 사선 이슈 때문에 오르고 또 올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출입구가 바로 여기 백마역 바로 옆에 이쪽이죠. 그래서 아마 서울 매각순환도로 진입하기도 편리하고 뭐 경부선 라인이나 아니면 고속도로 이용하기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뭐 이북 쪽으로도 이용하기가 편리해지고 뭐 양평 쪽 가기도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파주 운정 서울 삼성역 구간이 지금 막 공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올해 50억 배정받은 걸 땅파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발표된 CJ의 공연장 아레나 그게 연간 할리월드에 한 2천만 명 이상 찾아올 수 있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연장입니다. 한번 공연할 때마다 일살이 들썩들썩 경제적인 효과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실제 고용 효과가 5,800명이지만 실제 간접적인 고용까지 합하면 뭐 20만 명이 2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장 하나가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일산의 자족도시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특히 분당에 비해서 일산이 아파트 가격이 훨씬 저렴한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였는데 이제 분당 테크노밸리처럼 일산도 이제 테크노밸리가 이제 다 완성이 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킨텍스 3전시장 할리월드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일자리가 복합적으로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아파트 가격 상승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뚜렷하게 뭐 연간 2천만 명이나 찾는다고 하니까 아레나 공연장이 건설이 되고 BTS가 공연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몰려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 일산의 호텔들도 완성을 이룰 테고 어쨌든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서울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일기 신도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평촌이라던가 분당이라던가 이 일산이라던가 이 일기 신도시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재건축까지는 뭐 힘들더라도 리모델링을 빨리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집마다 출입구가 다른 원룸 아파트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겠죠. 그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서울 수요를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일기 신도시가 저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리적 거리로는 3기 신도시인 창릉이 더 가깝지만 이 일산 구도심에 해당되는 이 일산 동구 서구는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아파트 거래량 평균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쾌적하고 좀 부촌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산 동구 특히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오를 여지가 하반기에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서 산 곳도 고양시이지만 또 서울 사람들의 수요를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도시도 이 고양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그때 되면 아파트 값도 곤두박질 칠 것이다라고 저는 다른 곳은 잘 몰라도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여전히 꾸준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세. 창릉 3기 신도시. 그거 뭐 6년, 7년 뒤 얘기인데, 그때 가서 고민해도 사실 늦지 않아요. 설사 그때 한 1년 걸쳐서 입주 장이 열리게 되면 그 1년 동안은 좀 주춤할 수 있겠죠. 오히려 화정이나 원당, 능곡 그쪽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근접해 있는. 그래서 새로운 새 아파트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주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덕양구 지역에 오히려 조금 더 주춤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이 없으니까, 그리고 6, 7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할 텐데 6, 7년 동안 이 백마마을 아파트는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죠? 오르겠죠. 그죠? 수억 오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무주택자라면 실거주 아주 딱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거주가 아니라도 1가구 1주택을 추구하시는 분 중에는 전세를 끼고 사두시고 나중에 여력이 되면 들어오시는 것도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이 일기 신도시,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5번째, 6번째에 해당되니까 좀 노후주택이긴 하지만 그동안 교통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이제 소사선만 들어오고 GTX만 개통이 된다면 아주 좋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6월달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했던 예측 중에서 가장 잘 맞아떨어진 게 이번 총선 그 국회의원 당선자 수 예측이었습니다. 그죠? 유시민 전 장관보다도 하루 먼저 제가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180대 120 숫자가 어떻게 딱 맞아떨어져서 제가 예측한 것 중에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뭐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조정지역 해제라던가 뭐 KTX 뭐 이제 GTX요, 킨텍스요 공사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맞아떨어졌지만 다른 거 뭐 안 맞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어쨌든 예측입니다. 예측. 2020년 일산 백마마을을 기점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뭐 총선 때 풀린 돈도 있지만 그것보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금 동네 가게들을 겨우 이제 먹고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카드가 긴급 재난지원 카드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식당 가도 좀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나마 요즘은 재난지원 그 카드를 가지고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숍도 좀 늘었고, 그 3단지 4단지 사이에 본카페도 손님들이 많이 늘은 것 같더라고요. 커피 맛있다는 소문도 났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어쨌든 코로나19가 뭐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반기까지는 잡힐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는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중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이 마두동 중에서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뭐 저는 올해 내로 잡힐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수 시장이 다시 돌 거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늘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본질이 유동성이라던가 저금리 같은 거예요. 그죠? 물론 정부 정책도 있지만, 근데 정부 정책을 지금 19번이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죠?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할 때마다 역설적이게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마마을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당연히 지금 정체되어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으로 다시 반등할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가 오를 때 가장 많이 산다고 합니다. 지금 뭐 두드러진 현상은 30대가 가장 많이 아파트 투자에 뛰어드는 세대가 30대입니다. 의외로 뭐 분양 시장에서는 자기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서울도 그렇고 경기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풍선 효과가 이제 다시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아주 급부상할 수혜지역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돼요. 뭐 용산을 비롯해서 아파트 공급하겠다라고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공급 대책을 내놔서 서울은 몰라도 일산 백마마을은 코로나만 잡히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일산은 여기 일산 동구 서구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 말고 공급 부족 현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재건축되는 것도 없고 재개발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킨텍스는 이미 다 끝났고, 근데 킨텍스는 또 조정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일산 동구 백마마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호재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연결 통로가 바로 백마마을 4단지 바로 옆이잖아요. 지금 그 지하차도 뻥 뚫려 있는,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출퇴근도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뭐 문산 가는 건 아주 수월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문제가 이제 나올 거고, 내년부터 분양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양을 하려면 토지 보상 문제가 협의돼서 다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 보상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공역 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이 백마역 주변 백마마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폭락론자들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2035년까지는 가구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일 겁니다. 그럼 2035년까지는 일단 걱정이 없습니다. 가구수가 증가하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총통화량 증가라던가 아니면 초저금리, 아마 0.25% 더 내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본질이 바로 유동성과 초저금리니까 코로나만 조금 잠잠해지면 2020년 6월 이후에 하반기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시장은 다시 아파트 투자자들이 다시 몰릴 것 같고, 지금 이태원 확진자 파동만 없었으면 아마 다시 막 돌려고 하다가 투자들이 몰리다가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유튜브 덕분에 그래도 매일 투자 자문을 받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이 하반기에는 2020년 하반기에는 다시 아파트 투자 붐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2020년 6월 이후에 하반기 과연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 1탄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쑥대밭이고 우리나라도 뭐 자영업 경기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뭐 엉망이고 내수 경기도 지금 막 꼬일 대로 꼬여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로나19는 올해 내로 잡힐 거고 좀 더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19가 국내에서만큼은 저는 진정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면
과연 일산 백마마을 이 아파트 가격의 시세 변동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다시 반등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예측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4.15 총선을 비롯해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초저금리죠, 그죠? 앞으로 0.25% 더 내릴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과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오를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풀린 유동성과 초저금리, 이게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코로나 19를 제외하면 아파트 가격에 지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이니까 코로나19의 영향권에서 만약에 하반기에서 벗어난다면 당연히 반등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명약관화입니다.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발표에 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버블 부동산 그 풍선 효과가 이 일산 지역에서는 수혜 지역으로 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가 한 8년? 2기 신도시가 8년 걸렸으니까 8년 뒤의 일이니까 여기 백마마을의 4단지 5단지 아파트에 사두면 8년 동안 과연 얼마나 오를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창릉에 쫄 필요는 없습니다. 선분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산 구도심, 특히 이 일산 동구 백마마을이나 강촌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곧 올해 말까지 군산 서울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될 예정이니까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반기에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저는 큰 평수 또 갭 투자 비용이 많을수록 저는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1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2년 동안에 240만 뭐 이자 그 세금 떼면 뭐 19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아파트에 여러분이 투자하게 되면 과연 190만 원만 오르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세금 내면 뭐 얼마 남지도 않는 그 190만 원을 생각한다면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맞고, 중대형을 아파트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초양극화 정책으로 인해서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산 백마마을 4단지 5단지 같은 경우에는 37평 39평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인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물이 거의 잠겨있는 상태이고 거의 정지된 소강 상태입니다. 이때 투자해 두시면 저가에 투자해 두시면 바로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뭐 말도 아닌데 실직자가 넘쳐나는데 그게 가능하냐? 전 가능하다고 봐요. 서울도 지금 뭐 엄청 많이 떨어져서 뭐 반토막 가까이 갈 예정이다라고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4~5% 올해 2020년 서울 아파트도 4~5% 오릅니다. 그럼 여기는 만만치 않겠죠, 그죠? 외부적 요인, 지금 뭐 중국과 미국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뭐 원인 규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거의 무역 전쟁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제 저는 그 미중 무역 전쟁과 여기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 투자와 관련된 것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아주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 수혜 지역인 이 일산 백마마을 4단지 5단지 특히 투자하면 또 실수요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요즘 갭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 투자자들이 특히 30대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앞으로 지금 뭐 전세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전세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22평, 27평, 32평, 37평, 39평. 저 건너 1, 2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백마마을, 강촌마을 통틀어서 전세 구가기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되면 전세가가 오르게 되고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당연히 매매가도 오르게 되겠죠. 그죠? 저는 코로나19가 잡히기 전에도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내일 부동산 쉬는 날이거든, 토요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약된 손님이 4팀이나 있습니다. 그것 보면 뭐 실소유자도 돌고 그리고 투자자도 시장이 점차 돌기 시작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데 혹시 일산 백마을에 투자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마치 2019년 10월달 제 유튜브 동영상 보고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굉장히 많이 수익을 거두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 보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선택한 자의 몫인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하다 많은 사람은 절대 중산층 사다리를 올라탈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만 중산층 사다리를 올라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사다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하반기 6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가격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인가 계속 오른다고 제가 네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이제 초 들어왔고 지금 또 코로나가 말도 못하게 확산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계속 쭉 오릅니다. 계속 쭉. 언제까지냐 그게?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직전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과연 몇 년도에 될 것인지는 불확정적입니다.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돼 있고 다른 데 몇 곳은 된 곳이 있는데 이 고양시 창릉은 아직 협의가 안 된 모양입니다. 보통 2기 신도시가 7년 내지 8년 정도 걸린 거 보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까지 지금 이제 18년도에 발표했으니까 19, 20, 한 6년 뒤니까 2006년도 예, 입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그럼 그때 좀 조정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오르냐?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뭐 미래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 실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투자하시거나 무주택자라면 이제 저는 계속 빨리 하루라도 빨리 사라고 이제 권하고 싶은데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전세를 뭐 2억에 살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 조정지역이니까 50% 대출이 나오니까 2억짜리 집을 연립을 다가구를 사서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대출을 이용해서 4억짜리 아파트에 그것도 좋은 지역에 골라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자를 내는 것보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전히 제가 뭐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일산 이제 거꾸라질 일만 남았다고 이제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데 서울하고 이 일산 백마마을이 무관하지 않으니까 서울을 기점으로 얘기하면 폭락론자들이 2017년도에 서울 중위가격이 7억 얼마였는데 그때도 떨어진다라고 했고 2018년도에 중위가격이 8억 얼마였는데 그때도 떨어진다고 했고 2019년도에 중위가격이 9억 얼마였는데도 떨어진다고 했고 지금 10억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주구장창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 2017년도에 그 사람 말을 믿고 아파트를 안 사고 기다리고 또 18년대 또 기다리고 19년대 또 기다리고 지금 이제 사야 되는데 폭락론자들 말 때문에 못 사고 있는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특히 30대가 가장 많이 패닉 바잉을 한 요인 중에 하나가 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점제로는 뭐 아파트를 살 수 없으니까 그랬겠죠. 어쨌든 폭락론자들 말을 좀 경계해서 내 자산 가치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가장 안전 자산이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갈아타는 사람에게도 적극 권하고 무주택자라면 뭐 더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아파트는 계속 앞으로도 오를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투자인 거죠. 자산.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장만하는 것처럼 이 아파트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내가 잠잘 때도 열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빨리 중산층으로 갈아탈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하는 길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예측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끊임없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와 공급도 그렇지만 지금 저금리에다가 초저금리에다가 풀려있는 유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M1도 그렇고 M2 M1 같은 경우는 당장 내가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고 M2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현금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뭐 어마어마하게 풀려서 나중에 이제 토지 보상하고 또 맞물리게 되면 내년에 집값은 뭐 또 장난 아니겠죠. 창릉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만약에 내년에 해주게 된다면 말입니다. 뭐 그건 국가 사업이니까 착착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 토지 보상이 이제 풀릴 거고 그게 부동산에 유입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물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서울 하반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3기 신도시가 입주할 무렵이면 그게 뭐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고민하도록 하자고요. 당장 올 말, 올 하반기 4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오르겠죠, 그죠? 지금 코로나가 이 쌩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 뭐 자영업자들 비롯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 평균 1억씩 막 올랐습니다. 1년에. 그 추세가 과연 꺾일 것이냐. 서울도 안 꺾이고 이 백마월도 안 꺾입니다. 제가 지금 기준으로 두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일산 백마마을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백마마을 일산역 주변 1, 2, 3, 4, 5, 6단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산 전역이 다 가파르게 오를 거라는 예상이 아닙니다. 일산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같은 경우가 상승 탄력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 요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마역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론 심리적 거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물리적 거리를 많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백마역 주변은 당연히 올해 말에도 오르고 뭐 내년에도 오르고 내후년에도 오르고 아파트 공급이 한꺼번에 되는 창릉 3기 신도시 분양 전까지는 계속 줄기차게 오를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무주택자라면 실거주 빨리 등기쳐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산 이 백마마을 아파트 가격이 4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4분기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상승할 것 같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2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IMF와 리먼 사태 이 두 번이 크게 떨어졌던 요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23번의 정부에서 정책을 부동산 투기 정책을
펼쳤는데 주택 가격 전망 CSI라고 있습니다. 그게 2017년 8위 부동산 대책 때 잠시 떨어졌다 올랐고 2018년 9.13 아주 센 부동산 정책 때도 떨어졌다가 올랐습니다. 2018년 넘어서 이제 2019년 한 6개월 정도 9.13으로 6개월 정도 떨어졌죠. 3월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19년 11 대책과 그 다음에 12, 16 대책 그걸로 인해서 좀 센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주춤하다 다시 올랐습니다. 어쨌든 23번째 84 공급 대책까지 이렇게 여러 번 대책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떨어졌다가 올라간 거는 떨어진 겁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겁니까? 잠시 떨어졌다 올라간 거는 올라간 거죠. 그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전세 대란 말도 아닙니다. 특히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서울서 밀려나는 난민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서울에 있었던 그 전세 가격을 그대로 다시 전세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쪽 일산 쪽으로 밀려나고 더 나아가 경기도에서 서울 사람이 가장 많이 아파트를 매수한 곳이 바로 이 고양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서울 근접성이 그나마 경의중앙선 때문에 좀 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고양시의 아파트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 다음이 의정부시고요. 어쨌든 이 고양시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시장을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84 공급 대책까지 내세웠으니까 더군다나 창릉 3기 신도시가 38,000 이상 공급되니까 이 일산 백마마을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저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짧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가 한 건도 없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왔는데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전세가 한 건도 없다라는 건 전세가가 상승할 거라는 거고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매매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죠?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부동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투기를 주장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조세를 내는 거니까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내가 수익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얼마만큼 내는 거니까 돈 벌면 세금 내는 거 맞죠? 그죠? 그런 거 겁내지 말고 내가 만약에 정말 무주택자라면 꼭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그럼 오를 것이냐? 지금 저금리, 그죠? 초저금리. 그 다음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M1, M2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오히려 바보예요. 왜? 화폐 가치는 점점 하락하니까 그렇겠죠. 전세 있으면 난 하나도 손해본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나는 무진장 손해본 거예요. 2년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요번 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4년 동안 손해본 거예요. 물가 상승률 그 반대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집값은 초반 전에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화폐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폐 가치는 하락하니까 자본 가치, 부동산 가격은 점점 우상향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곧 토지 보살금도 45조 가까이 풀린다고 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 슈퍼 예산이 555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도 전세 대란이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예전 가격에 안 팔겠다라고 하고 매물을 걷어들이는 좀 전에 이게 6단지 같은 경우에 6억 1천까지 호가가 올랐습니다. 5억 저희한테 내놓을 때만 해도 5억 6천이었는데 그게 6억 1천으로 바뀐 거예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그만큼 호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중대형일수록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37평이 가장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32평, 그 다음에 49평 순서대로 이렇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갭매우기 현상이 계속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창릉 3기 신도시가 아직
먼 얘기예요. 그죠? 내년에 뭐 선분양 한다고 하는데 내년 후반기에 하반기에 선분양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두고 봐야 알겠죠. 아직 토지 부상이 전혀 된 것도 없고 전세가가 상승이 되고 그 위에 이제 매매가까지 지금 2020년도 4분기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과연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인가? 오릅니다. 저는 규제를 했을 때마다 잠깐 떨어졌다 올랐는데 그럼 잠깐 떨어졌다 올라가면 그게 올라간 거지 떨어진 겁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장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자연히 오르게 되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짜장면 가격도 오르는데 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만 합니까? 그냥 인정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과감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시장 원리에 맞게. 그러면 뭐 조합원들이 자기들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냅두자는 거예요, 서울. 그럼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습니다. 아예 전혀 오르지 못하게 혹은 떨어지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겨두면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개발 초과 수익 환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예전처럼 냅두자는 거예요. 고가 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고가 아파트가 초고가 아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세금만 제대로 걷어들이자는 거예요. 세금 제대로 걷어들여서 가난하고 좀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힘든 그런 가구에게 영구 임대 공급, 영구 임대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 복지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맡겨서 계속 때려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주택자 때려잡은 건 성공했습니다. 이제 전세 대란이 다주택자를 잘 때려잡은 결과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계속 전세를 공급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돼서 전세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시장 원리에 또 어긋나는 것이죠, 그죠?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자연 원리에 맡겨두시고 다른 정책에 더 초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자영업자 부양책 같은 것도 좀 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국자 여러분 좀 더 우리 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늘은 2020년도 4분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인가? 오릅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오르고 있고 그럼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창녕 3기 신도시 그게 뭐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입주할 때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주택이 없는 분이라면 레버리지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사두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